자, 오늘 4단원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나와 있죠? 자,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아유 좀 글씨가 너무 조그맣다. 자, 일단은 여기 봐봐.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별 붙여볼래? 문제 제기. 자,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이래. 자, 가보자. 2019년 5월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앞으로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비상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대. 자, 여기 이렇게 묶어주세요. 영국. 자,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같이 중립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대요. 자, 여기 밑줄 쳐. 기후변화와 같이 중립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어디다가? 아니, 어디가? 영국의 언론 매체가. 자, 영국 언론 매체의 이런 결정은 기후 문제를 대하는 언론 매체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어떨까? 요거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어떨까? 자, 최근 한 기관의 앱사이트에서 6개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봤대요. 자, 봐요. 1991년에는 이렇게 보자. 기사 건수가 총 11건인 반면 국제사회가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리후회의가 열린 1992년 65건으로 증가했대. 다시 91년에는 11건, 리후회의가 열린 92년에는 65건. 됐지? 그리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97년 다시 69건으로 늘어났고, 자, 그다음 2002년에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 자, 열린 회에는 다시 또 증가했대요. 자, 요거 알아야 돼, 얘들아. 자, 보자.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이 화두가 되면서 자자자 2021년에는 기사 건수가 5,484건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니? 그러면 91년부터 쭉 어떻게 됐어? 늘어났지? 관련된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년에 자료가 제시가 됐네요. 그죠? 좀 이상하죠?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긴 해요. 오케이? 여기가 좀 이상하죠?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달을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요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는 우리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에 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중요한 거 나왔다. 국내 언론 매체가 평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끊고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별표.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즉, 국내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별표.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어디가요? 영국 언론 매체가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우리나라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슈, 국제적 이슈만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보도하고. 이슈가 없으면 어때? 무관심. 알겠니? 이걸 잘 캐치하시라고. 그다음 국내 언론사들은 이 문제, 자, 이 문제 동그라미,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거야. 국내에는 전문 취재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대요. 자, 두 개 알아야겠네. 취재팀 부족, 시스템 미흡. 자, 기후위기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취재팀이 부족하면 장기간에 걸친 심층 기획 개선을 보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층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사람이 조사하는 건데 인력이 부족하면 누가 해요? 응?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또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는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과 기후위기로 생기는 피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자 내려갑니다. 일회성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죠. 자 보도해서는 안 되죠. 일회성으로 보도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기후위기는 과학,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러 사람이 검토하여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니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로 나오게 한대요. 알겠니?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 자 이제 내려가 봅니다. 쭉. 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기사 보세요. 잘 봐 얘들아. 일단 요거 별표 3개 쳐놔.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처리 골치.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에너지. 패널 폐기물 15개 급증. 처리비 들고 재활용도 힘들어. 자, 태양광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가 처리비가 많이 들고 재활용도 힘들대. 자, 한번 보자.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풍력 폐기물이 골칫거리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날개의 수명은 각각 15에서 20년, 20에서 30년이래.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언론기관에 따르면, 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8년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한 해 279만 4천 톤으로 무려 15배가량 증가했대요. 자, 일단 요건 밑줄 칩시다. 2018년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한 해 279만 4천 톤으로 증가했대. 또 패널의 수명을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야. 여기가 됐습니까? 근데 겁나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겁나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체크해야 돼. 요렇게 보자. 요렇게. 그리고 별표. 한국 땡땡 연구원은 2030년에 발생할 패널 폐기물의 양을 2만 935톤으로 전망했대. 뭐가 이상하죠? 시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응?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17만에서 279만이고 30년 이후 더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 근데 또 이 연구원은 30년에 발생할 양이 2만으로 전망했대. 그럼 어때? 모순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기사로 나온 거래요. 실제 기사로 나왔대요 조선일보에서. 그렇죠? 그 얘한테 우리가 어쨌든 뭐 연예인 관련된 막 의혹 기사 이런 거 있지. 근데 그게 거짓으로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미 기사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 안 믿어? 일단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욕하잖아. 이미 재판도 안 됐는데. 그런 것처럼 기사가 이미 나왔는데 이 기사의 진실을 분석할 자, 검증 시스템 미흡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야 이게. 알겠니? 자 가보자.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는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태양광 패널의 20에서 25%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묻어버리고 있대요.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볼까? 이렇게 매립된 잠깐만요. 이렇게 매립된 폐기물은 메탄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거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 기사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 아까 중간에 있는 수치가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자 이제 분석하는 거 나올 거야. 자 이 기사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늘리면
태양광 통역 폐기물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골치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2030년 이후에 패널 폐기물이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이 과정에서 기자는 밑줄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요. 자, 근데 자 밑줄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발생한 패널 폐기물의 양은 279만 톤이고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패널 폐기물의 양은 2만 톤으로 기사의 내용과 달리 2030년의 패널 폐기물 수치가 2020년보다 현저히 적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이제 별표가 되는 거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문이죠. 그러면 이 기사는 무슨성이 문제예요? 믿기 힘들다. 신뢰성이 되겠죠? 자, 이어서 갑시다. 그래서 보세요. 즉, 이 신문 기사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한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인용한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이 글쓴이는 아까 우리 두 개 얘기했는데 전문 취재팀의 인력 부족, 검증 시스템이 미흡. 알겠어? 이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됐나? 자, 요거 체크하는 겁니다. 뒤로 갑시다. 이제 또. 자, 이제 문제 제기 2가 나왔어요. 새로운 얘기 나오면 새로운 얘기. 자, 여기 별표.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위기 보도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용과 국민의 삶의 방식 등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된대. 이때 필요한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이래요. 자, 언론 매체는 이제 밑줄 차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자. 하지만 국내 언론 매체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써놓을래? 이렇게 위에다 쓰면 쓰시고 저는 이제 옆으로 좀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언론 매체를 대조하고 있는 거야. 자, 글쓴이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 매체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를 왜 하는 거지? 얘네처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네처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보자. 자, 미국의 언론 매체는 보세요. 선거 기간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해 각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점검합니다. 어디가요? 미국이요. 반면에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요새는 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교과서들이잖아. 알겠지? 요새는 해요. 알겠나? 자, 그리고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에 관한 정치권의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대요. 그러면 글쓴이의 입장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언론 매체를 대조함으로써 자, 한국의 언론 매체의 뭔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가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자, 봐봐. 자, 경제 분야에서 언론 매체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밑줄 치자. 경제 분야에서 언론 매체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대. 어디가? 언론 매체가.
극소수의 언론 매체를 제외하면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 데 주력하고 있대. 여기 밑줄 치시고 별표. 자, 세계기후 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기사를 조사한 자료가 있대요. 잘 봐 이거. 이 자료에서 전체 보도 건수, 기후위기와 관련성이 적은 기타를 제외하면, 자 밑줄 쳐봐,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문, 보도문이 제일 많았대요. 자, 뭐라고? 기업의 제품 홍보. 이해가 됐니? 그리고 봐봐.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이것을 우리가 무슨 워시라고 한대요? 그린워시. 알아야 돼요.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돈 먹었겠죠. 돈 먹었겠죠. 그러니까 애들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 친환경 옷, 뭐 친환경 무슨 침대, 뭐 이 침대에서 뭐 어때 발암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이런 막 그런 홍보 광고문 같은 거 많거든. 알겠지?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요새 우리가 구매할 때 리뷰나 댓글 봐요, 안 봐요? 당연히 저도 봐요. 리뷰 댓글 많은 거를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해주는 업체가 있는 거 알아? 댓글 업체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들어본 적 없어? 댓글이나 리뷰 써주는 업체들이 있어. 한 건당 알바들 굴려가지고 한 건당 얼마. 이제 중국인들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 굴려가지고 그렇게 쓴 애들 있단 말이야. 그리고 AI 이제 그 챗GPT 하면서 더 활성화했어요. 원래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챗GPT 있으니까 다 만들어주잖아, 문구들을. 그죠? 근데 챗GPT만의 뭔가 그 문자 특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다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나 우리가 사실 이제 다 당연히 Q&A라든지 댓글을 보고 구매를 많이 하듯이 실제로 언론이 그런 거를 이제 어때? 오히려 이제 이게 도와주고 있는 현상도 실제로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보자.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앞두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언론의 보도문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언론 매체가 친환경 이미지를 위장한 그린워시를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봐봐. 기후 위기 행사 4건, 기후 위기 대응 10건, 기후 위기 현황 14건, 기업 홍보 21건. 요거 별표. 그 다음에 기타 24건, 합계 73건. 그럼 기타를 빼고는 어때요? 기업 홍보 보도 건수가 제일 많죠? 맞습니까? 자, 이어서 가자. 자, 이제 사회 분야야. 자, 이렇게 묶어. 사회 분야에서는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때문에 폭염,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식량난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진 것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된대요. 자, 이어서 보자.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빈곤계층과 사회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도 점검하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요? 사회 분야에서. 하지만 국내 언론은 기후위기로 재난이 발생할 때보다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까맣게 있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대요. 알겠지? 죄송합니다. 그 테스트 시간 조사 좀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지금요?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아, 그 제가 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얘네 7시에 끝나죠? 잠깐만요. 자, 보자. 다시 보자. 자, 그 다음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대안 제시입니다. 자, 이게 글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대안 제시 밑줄 치시고 별표. 자, 올바른 기후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 역할.
자,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이래. 따라서 언론 매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게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선 여기 별표. 우선이 첫째야, 얘들 어차피 첫째.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보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답니다. 소수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으로 기후위기를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동그라미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에서의 검증도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밑줄이다. 각 언론 매체는 이와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기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내는데, 자, 별표. 첫 번째 뭐 하라는 건데? 전담팀, 전문적 소양을 갖춘 기자. 그래서 인력과 예산의 지원. 됐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둘째. 자,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별표. 언론 매체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론이 이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자, 사회 구성원들은 잠깐만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거예요. 자, 이게 둘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동그라미.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해야 됩니다. 별표. 자,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돼요. 무력감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야. 뭐 우리나라에 어떤 기후위기가 나타날 거래. 그러고 끝나면 안 되지. 어떻게 이제 이에 대해 해결할 것인지, 피난을 어떻게 하자고, 이런 것들을 언론 매체가 주도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냥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정부와 기업 개인이 노력을 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자, 잡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죠. 자, 여기 밑줄이자. 해외의 언론 매체들은 언론사가 앞장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닐을 사용한 신문 배송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대요. 그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한 거지. 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영, 국민들의 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25쪽 와보세요. 교재 225쪽 와보십시오. 자, 와보셔가지고 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231쪽까지가 12번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들아, 또 다른 문제도 우리 10문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하고 나눠준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1번 같이 가볼게. 225쪽에 1번이야. 자, 일치하지 않는 건데 동그라미 3번 볼래? 국내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만 늘어나잖아.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찢었어? 여기를 봐봐. 여기를 보면 매년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늘었다가 줄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3번은 표만 봐도 틀린 거야. 자, 2번은 좀 불러줄게요. 국내 언론사들이 기억의 원인으로 지목한 두 가지를 찾았으시오. 자, 기억이 뭐였어요?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 첫 번째 뭐라고 써야 돼? 전문 취재팀 부족. 전문 취재팀 부족.
전문 취재팀 부족. 두 번째 뭐야? 검증 시스템 미흡. 검증 시스템 미흡. 자, 그 다음 검증 시스템 미흡입니다. 3번. 이 글에 제시된 막대 그래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2번 볼래? 2번. 국내 언론의 기후 위기 보도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이게 제시된 막대 그래프의 내용은 아니죠. 부정확하다는 게 아니죠. 맞지?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만 느는 걸 보여주는 거야.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알겠니? 그래서 자 3번이 2번이 틀렸고요. 넘어가시고. 자 4번 문제 가보자. 야 진짜 4번은 얘들아 4번은 틀리면 진짜 독서를 너무 못하는 거야. 어? 동그라미 4번 볼래? 저렴하다 비용 관련된 얘기가 여기 있었어? 어? 태양광이 더 싸고 뭐가 더 싸고 이런 내용이 기사에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지. 맞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4번을 헷갈려하면 아예 왼쪽을 읽지를 않은 사람인 거야. 신문 기사만 읽어봐도 뭐 풍력이 뭐 태양광에 비해서 더 저렴하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오케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가볼게. 글쓴이가 지적한 이 글에 제시된 신문 기사가 지닌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3번 보세요. 3번. 기사의 주장과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분명히 2030년 이후 급증할 거라 했는데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어때? 오히려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5번에 3번입니다. 6번. 자, 기억을 참고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문 기사의 관점이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죠, 우리? 기억이 뭐였니? 골칫거리다.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풍력 폐기물이 골칫거리다. 자, 그럼 이 관점은 5번 보세요. 5번.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문제를 우려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골칫거리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7번 가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동그라미 4번 볼래?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거 왜 틀렸을까?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 거는 맞는데 근데 왜 틀린 것 같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얘기한 거야? 언론 매체의 역할을 얘기한 거야? 응? 잘 모르겠어? 이거 좀 보여줄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잠깐만요, 왜 안 나오니? 자, 칠판 봐봐.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위기 보도 관련 문제. 자, 언론 매체의 역할. 정치, 경제, 사회. 오케이? 그래서 국내 언론 매체의 현실.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4번 봐봐. 국내 언론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정경사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라기보다는 자, 언론 매체의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7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아마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글쓴이가 국내 언론 매체의 기업과 같은 행위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유를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쓰자.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자,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즉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9번.
자, 다음은 각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 글의 글쓴이가 비판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간이 느끼는 공포감을 보도한 일.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기보다는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9번에 2번이 정답이다. 넘어가시고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야, 동그라미 2번 읽어봐 얘들아. 언론 매체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까지 맞거든? 근데 왜 틀렸을까? 어떤 글자가 적합하지 않아? 소수는 안 돼. 소수. 얘네 너무 힘들어. 맨날 야근하고 맨날 24시간 일해야 한단 말이야. 소수의 기자들, 소수 같은 인 거야. 소수만 빼면 맞아. 알겠니? 그래서 10번에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에서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유를 찾았으시오. 자, 저기 왼쪽 230쪽에서 카타파하 거에서 카야 카. 카 한번 읽어볼게. 카.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엄청난 위협이다. 따라서 언론 매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게 제 역할을 다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12번. 자, 기억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어요?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된대요. 4번 보자. 4번. 사회 구성원에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준다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죠? 뭐 백두산이 폭발한데 그래서 백두산 폭발로 우리가 다 죽는데 이렇게만 보도가 났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일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딜 거 아니? 마트야. 마트. 알겠지? 뭐 가지러 가는 거야? 식량.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뭐 엄청난 그런 범죄, 폭동 이런 게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는 무력감 위주로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책은 덮으시고, 나눠준 프린트 봅시다. 자, 나눠준 프린트 봅시다.